이번 시간에는 갑진년 일주별 운세 중에서 신축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축 일주는 물상적으로 이 신금이 뾰족한 송곳과 같은 그런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곳과 같은 뾰족한 어떤 그런 물상을 가지고 있고, 축토는 겨울에 어, 얼어있는 동토죠, 동토. 그러니까 축월이라는 게 양력으로 1월입니다, 1월. 그러니까 소한과 대한이 모두 이 축월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땅이 꽁꽁 얼어있고, 또 이 축토 속에 지장간이 이렇게 개신기 이렇게 있어서 이걸 축토를 보통 자갈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장간에 신금이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흙은 흙인데 자갈밭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돌이 많이 있는 토양,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은 보통 뾰족한 물건이니까 이제 송곳도 되고 이제 보통 뿔입니다. 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축토가 동물로서 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축토 속에도 이제 조금 전에 했듯이 지장간에 개, 신, 기 이렇게 있으니까 신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간도 신금인데 지장간에도 신금, 비견인 신금이 가지고 있으니까 소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소가 두 개의 뿔을 가진 소, 이런 물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축일주는 보통 쌍신의, 그러니까 쌍신의 그 토,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상신의 일주, 이렇게도 얘기하죠. 상신일주. 그러니까 상신, 신금이 두 개 있는 그런 일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간에 있는 신금과 지장간에 있는 신금의 두 개를 가진 그 상신 일주가 돼서 이 사람은 보통 이제 어, 상신의 일주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특징이 이 축토가 우리가 십신으로 편인에 해당이 됩니다. 편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존심의 제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존심의 제왕이다. 그래서 이 신축 일주는 다른 거는 몰라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붕괴하고 뒤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으면. 그래서 이 신축 일주뿐만 아니라 일지에 이 진술충미가 일지에 있는 사람이 이 진술충미가 동시에 편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견디기 어려운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진이나 술이나 축이나 미가 일지에 있으면서 이것이 편인에 해당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매우 자존심에 손상되는 걸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고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하게 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신축일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뒤끝이 있기도 하지만은 이게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을 두고 복수를 벼른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주 중에서도 특히 신축 일주는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으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지가 진술충미이면서 편인에 해당되는 것이 뭐 예를 들면 경술 뭐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신미도 편인에 해당되고 여기 신축도 있고요. 또 경진도 거기에 해당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진술충미가 일지에 있으면서 그 일지가 동시에 편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존심에 죽고 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신축일주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심하다. 그 부분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신축일주는 신금이 송곳과 같은 뾰족한 물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그런 면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대체적으로 이제 도량은 좀 좁지만은 신금이 현침의 속성을 해서 재주는 있는 어떤 그런 속성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자 같으면은 이제 신축일주는
대체적으로 미모가 있습니다. 미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지장간에도 또 신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쌍신의 일주가 돼서 이 신금들은 추구하는 바가 병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병신합하는 이 병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일주는 대체적으로 여자가 신축일주면은 뭐 결혼이 좀 늦어진다든가 이런 일들도 있고요. 또 병화가 이렇게 떠 있으면은 병화를 늘 그리워하는데 하늘의 태양과 같은 병화 이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태양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관성으로 여자가 이제 신축일주면 관성이 되는데 정관이죠. 정관이 태양 같은 남자. 태양 같은 남자를 찾으니까 결혼이 늦어지는 거죠. 잘 없다는 거죠. 이런 남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또 만났을 때도 그러한 남자, 태양과 같이 아주 멋진 남자를 만났을 때는 신금도 있고 지장간에 있는 신금도 있어서 두 개의 신금이 한 개의 병화를 두고 다투는 그런 형상이 되기 때문에 여자는 굉장히 미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쌍신, 이 상신의 상신이죠. 이게 상신 두 개의 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런 데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고집이 세다든가 하는 그런 면들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축일주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물상이 어떤 거냐 했을 때, 이 신금이 이제 철골, 쇠죠, 쇠. 그러니까 철근 같은 건데, 축토에 여기도 신금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축토에 이게 토생금 하니까, 진토, 습토예요, 습토. 이게 축토가 습토인데 토생금을 잘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철골 구조물이 뿌리 깊이, 그러니까 땅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철골 구조물에 그러한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축일주는 굉장히 신용이나 의리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죠. 신용과 의리를 굉장히 중시하고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신축일주는 그런 철골 구조물, 그러니까 땅 속에 깊이 뿌리 박은 철골 구조물의 속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건강하기도 하고 또 근면성실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아무리 난관을 만나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겁니다. 견디면서 그러한 끈기가 있는 아주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본받을 만한 점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신축일주는. 또 하나의 특징은 축토에 있는 이 편인성이 잘 나오는 사주단 말이에요. 신축일주는 축토가 습토기 때문에 편인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늘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먼 미래, 다가올 장차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늘 걱정하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많죠. 동시에 뭡니까? 늘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선제적 대응을 준비하는 그런 성향도 보이기 때문에 항상 뭐 한 발자국 앞서서 어떤 일에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신축일주는 이러한 성경적인 특징이 있음과 동시에 지장간에 있는 개라든가 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신기 이렇게 있을 때 이 식재 식신과 재성 식신과 재성이 모두 다, 이 신축일주에서는 이 관대지에 놓입니다. 관대지. 그래서, 식재가 모두 관대지에 있기 때문에 이 신축일주는,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다. 그래서, 신축일주 중에는 뭐, 완전히 거부의 그 재벌 이런 건 안 나오더라도, 중상계급에 속하는 상당한 부를 축적해 있는, 그러니까 거의 상류사회죠. 쌍류사회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또 물상으로 보면 이제 신금과 축토의 관계에서 이 자갈밭이 이게 손대 신금은 이제 자갈과 같은 작은 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갈밭에 있는 자갈밭에서 일하는 소, 이런 것들이 돼서, 자갈밭에서 일하는 소가 성질이 온순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곳에 있기 때문에, 성질이 까다롭고 또 호불호가 굉장히 심해서, 이 신축일주는
자신에게 어떤 이용 가치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그런 성향을 봅니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심한 사람이다. 내인데 도움이 되거나 내가 한번 믿었는 사람은 오래 데리고 가거나 함께 일하지만은 조금만 내 눈에 벗어나거나 별로 이용 가치가 없다 그러면은 바로 잘라버리는 아주 냉혹한 그런 면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토가 자체가 이게 탕화살에도 해당이 됩니다. 신살로 탕화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늘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까다롭다는 거예요. 사람이 까다롭고 까칠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해 버리는 어떤 그런 면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축일주가 갑진년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제 신축일주가 갑진년이면 갑목은 정제가 될 것이고 진토는 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되니까 정제가 정인을 달고 들어온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이 신축일주는 이제 학업에 관련되는 사람, 학업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걸 노리는 사람 거의 다 비슷한데 사주 안에서 이런 구조는 이제 무기토를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능하면 물론 무기토가 만나가 될 때도 있는데 특히 이 기토를 만나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소지가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사주 천간에 무기토를 만나지 말아야 되고 지지에서는 가능하면 이제 신금이라든가 유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구조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찌됐든 뭐 사주 천간에 무토가 있다고 해서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기토가 있다고 해서 전체 구조를 봐야 되긴 하는데 천간에 무기토가 있으면 다소 불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것을 뺀다면은 빼고 이런 이제 불리한 요소는 어느 일주나 사주에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생각한다면 신축일주의 갑진년은 전반적으로 길한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좋은 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기토가 있으면 좀 불리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특히 지지에 신이나 유 같은 비견 급제가 있는 것이 좋고요. 천간에는 뭐, 병화를 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정화를 보게 되면 불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편관칠사를 만나기 때문에 재생사를 하는 현상이 있어서 불리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가능하면 사업하는 사람은 천간의 임계수를 봐야 됩니다. 임계수 천간에 임계수가 있고 지지에 신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갑진년이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어떤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하는 일마다 다 승승장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른 뭐 수험생이라든가 학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천간에 임계수가 있고 지지에 신유가 있는 구조에서 갑진년을 맞이한다면 그런 구조에서 아주는 뭐 수험생이든 직장인이든 다 전반적으로 길한 운을 맞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 신축일주는 전반적으로 이 신축일주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 간에 갑진년이 심리적으로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사주 전체 구조로서 아까 제가 임계수를 만나곤 해가지고 좋을지라도 갑진년이 신축일주한테는 심리적으로 편안한 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걱정도 많고 구설수도 많고 여러 가지 분주하고 분쟁과 갈등에 노출돼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이거는 많은 우여곡절과 고생과 분쟁과 투쟁 속에서 뭔가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월하게 얻는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긴 한데 항상 분쟁과 갈등 속에 놓여 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단한 속에서 고단함이 있지만은 그 결과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편안한 데는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이나 또는 건강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는 편안하게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쟁취입니다. 그러니까 투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해지 순조롭게 획득하는 그런 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주 구조가 어떻게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축일주의 갑진년은 사주 구조가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늘 불안하고 갈등과 불화 속에서 또는 투쟁 속에서 어떤 쟁취도 하고 또 손실도 일어나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잃을 때도 마찬가지고 얻을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투쟁과 갈등 속에 놓여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투쟁과 갈등을 겪으면서 소기에 어떤 성과가 있다, 그런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신축일주가 갑진년이 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부 문제, 부부나 연애 문제는 전반적으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불화 갈등하기 쉽고 이별을 하기 쉽고, 기존에 연인으로 있던 사람들은 뭐 불화나 갈등하지 않으면 자주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불만이 쌓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이별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되고 서로 배려하고 어떤 그 양보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수월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이거는 진짜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은 약간의 자질구레한 사건 사고 또는 부상 뭐 또는 어떤 질병, 이런 것들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죽고 사는 그런 심각한 병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때에 따라서 뭐 좀 심하게 뭐 감기 몸살을 앓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질병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축 일주의 갑진년의 전반적인 걸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구체적인 사주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만약에 사주 구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병화가 있는 구조라면은 그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어느 월에 생겨 한 3개 정도 월을 빼고는 다 유리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지에 신이나 유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관이고, 병화는 정관이고 갑진년이 되면은 갑목은 정제가 되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면은 다 이거 도루묵이거든요. 쟁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에 신이나 월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런데 신이나 유가 있으면은 훨씬 더 유리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본다면은 천간에 병화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면에서 무난하게 대부분에 달해서 무난하게 얻을 수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이 5월에, 그러니까 5월에 태어나는 신축일주라면 양력으로 6월이 되겠습니다. 양력 6월 생인 신축일주의 사람은 천간에 이렇게 병화가 있다면은 갑진년이 아주 불리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칠살격이거든요. 칠살격이 정관을 봐서 관살 혼잡의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혼잡의 현상을 보이는데 갑목이 오면은 재생 관살 혼잡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한 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뭐 미월 같은 경우는 좋죠. 미월 같은 경우에는 갑목이 용신으로 왔기 때문에 정제격이 정관을 보기 때문에 지지에 신금이나 유금만 있기만 하다면은 아주 대길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천간에 병화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달에 태어나는 신축일주라도 대체적으로 유리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병화가 아니고 정화가 천간 어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정반대가 됩니다. 이럴 때는 이 정화가 편관 칠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생살을 해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고생해가지고 뭐 돈을 벌었을지라도 결국은 다 털어넣는 그런 현상을 맞이하기 쉽고, 건강 문제도 올 수가 있고 굉장히 피곤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가 있는 경우가 좋고 정화가 있으면 아주 불리하다. 같은 화지만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조는 신축일주와 천간에 무토가 있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무토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모든 달들이 다 나쁩니다. 다 나쁘고, 이제 요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요런 경우에는 6월이니까 양력 9월에 태어났죠. 양력 9월에 태어났는 신축일주라면은 요 이제 갑목이 왔을 때 요런 경우에는 이제 그 월급격이거든요. 월급격에서 재와 인을 보는 사이라서 그렇게 나쁘지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월 같은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않습니다. 해월 같은 경우에도 이게 완전히 좋은 건 아닌데 간목이 이렇게 오면은 제격이 인수를 보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뭐 약간의 제극인 현상은 있지만 그런대로 뭐 완전히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될 수 있고, 인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인월 같은 경우에도 제극인 현상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X라고 제가 표시했지만 한 삼각형쯤 되는 것이죠. 조금 길한 그런 운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축월 같은 경우에 축월에 태어나는 신축일주라면은 이제 좋은 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축월이라면 이게 1월 달이죠. 축월에 태어나는 신축일주라면은 무토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인다격이 되죠. 인다용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길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신축일주의 갑진년 운세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